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 소방학개론과 이제 소방관계 법규 이번에 마지막 19, 20회차에 대한 해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파이널 자료 같은 경우는 카페에 제가 다 무료로 배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셔서 제가 나중에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 유튜브에 제가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파이널 자료 활용하셔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9회차 문제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학개론부터. 자, 1번에 가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조사법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사법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이게 시험 범위 중에 하나죠. 화재조사법이. 그래서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화재 조사를 해야 된다. 자, 그때 이제 조사하는 항목. 예전에 이 조사하는 항목이라는 게 없고 이게 있었죠. 원인 조사냐? 피해 조사냐? 맞나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원인조사 종류, 피해조사 종류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거 자체가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화재조사법 제5조에 가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조사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항목을 제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이건 법규 때도 나올 수 있고 학개론 쪽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맞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거기 3번에 가보면 이 소화 적응성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더라. 따로 없더라.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재 발생 건축물과 구조물, 화재 유형별, 화재 위험성, 화재 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요게 잘못된 겁니다. X. 됐죠? 자, 두 번째.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은 50명의 군인들로 편성이 되어 있고 도끼와 쇠갈고리, 밧줄 등을 장비한 채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불을 껐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순찰을 돌면서 화재를 예방했고, 자, 쭉 읽어봤을 때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멸화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습니까? 얘가 최초의 상설 조직대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문제로 하나 만들어서. 아셨죠? 이게 뭐에 대한 설명? 멸화군에 대한 설명. 그래서 멸화군은 1467년. 그죠? 원래 그 전에는 얘였다가. 얘는 이제 비상근이었죠. 그쵸? 됐죠?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멸화군이 있다가 수성금화사. 요게 이제 맨 나중에 생긴 어떻게 보면 소방대인데 얘가 이제 1481년.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연도 변화에 따른 연소 범위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 그래프 꼭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연성 증기 농도, 여기 이제 온도 있을 때 여기 인화점, 그죠? 그리고 여기 AIT 자연 발화 온도 있고 중간에 CST와 이때 최고 연소 속도 농도가 나타나고 하한계 상한계 있는데 이번엔 얘를 물어봤네요. 요거. 자, 얘 이름 뭡니까? 포화 증기압선. 그죠? 요거 그래프 보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분무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그럼 분무 연소는 기본적으로 끈적끈적한 애들에서 대부분 사용을 하죠.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점도가 높고 비휘발성. 그쵸? 미세하게 분출. 액체를 미세하게 분출. 분무 연소를 하게 되면 공기와의 혼합이 좋아져. 그쵸? 연소율이 높게 되죠. 왜냐면 이렇게 뿌리는 거니까. 얇게 뿌리는 거니까. 자, 공업연료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가정용 가스레인지는 우리가 가스에 가보면 얘네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더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분무연소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죠.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5번 볼까요, 우리?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비 내용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갔을 때 1번. 습식은 2차 측의 가압수. 동작이 빠른 게 장점이다. 알람 밸브와 리타팅 챔버 등이 구성품. 그쵸? 그래서 알람 밸브는 유수검지 장치고 리타팅 챔버는 그쵸? 오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제품이죠.
자, 건식은 한랭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2차 측이 공기 상태죠. 근데 엑셀레이터나 익저스터를 설치해서 빨리 방출되게 한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뭐다? 급속 개방기구. 디귿번. 준비작동식은 감지기를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합니다. 슈퍼비저리 판넬, 프리액션 밸브 들어가 있고 솔레노이드 밸브 등이 구성품에 속하여져 있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쵸? 리을번. 일제살수식은 2차 측이 비어있는 대기압 상태.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며 감지기를 설치하죠. 교차 방식으로. 맞습니까? 자, 부합식은 2차 측이 부합수로 차있고 진공 펌프를 설치하며 부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한랭 지역에서 동파를 방지할 수 있다? 아니라니까. 왜냐면 얘도 부합이긴 하지만 이 유체가 뭐예요? 결국은 물이죠, 물. 그죠? 얼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1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 문제 볼까요? 이거 워낙 많이 했던 거죠, 우리. 긴급구조 현장 지휘사항. 그럼 여기 갔을 때 부상자가 아니고 사상자. 그죠? 사상자. 이건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네, 요거는 긴급구조 현장 지휘사항. 요게 이제 법 몇 조에 나와 있냐면 제가 해설에 그냥 넣어놨네요. 현장 지휘에 관한 사항. 그죠? 한 번씩 읽어보시고 워낙 많이 풀어봤던 문제니까요. 자, 7번 볼까요? 우리 7번. 화재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화재하중은 기본적으로 단위를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면적당 중량. 근데 지금 여기 가보니까 얘가 최저 계단이거든요. 잘못 들어갔죠. 그죠? 두 번째, 화재실의 최고 온도를 결정하며 화재 크기를 결정한다. 여러분들, 화재하중은 지속시간을 결정하죠. 그리고 화재 크기는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얘도. 왜냐면 지속시간에 따라 화재 크기는 결정이 되니까요. 근데 앞에 있는 말 때문에 틀린 거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는 도서관이 더 높죠. 화재하중이 더 크죠. 그죠? 그리고 가연물을 소분하여 보관하면 화재하중 줄일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옳은 건 몇 번이다, 우리? 4번밖에 없더라.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볼까요, 우리? 최성기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럼 최성기예요, 최성기. 열량이 성장기 때보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이고 연기 발생량은 성장기 비해 적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열량은 크지만 이거 잘 보라 그랬죠? 연기량은 성장기 때가 더 많다라고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화염이 확대되고 화염이 계구부 밖으로 분출하는 시기고 연소가 가장 격렬한 시기죠. 그쵸? 공기 공급이 잘 안 돼서 불완전, 연소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최성기에는 일반적으로 연료 지배형보다는 무슨 지배? 환기. 왜냐면 플래시오버잖아요. 플래시오버 이후, 플래시오버 이전. 플래시오버 이전이 뭐예요? 연료죠. 플래시오버 이후는 환기죠. 환기. 이때를 우리가 최성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를 무슨 기? 그렇죠. 성장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9번. ODP 공식이네요. ODP는 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한 거다? 프레온가스. 그럼 CO2는요? 얘는 GWP. 지구온난화 지수일 때 이렇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몇 번이다 정답이? 1번이다. 네, 이건 공식 정도. 계산 문제보단 공식 가져가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번. 재난관리법상 조정위원회 심의 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있어요. 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가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상부에 보고해줘야 되는, 상부라는 건 결국 중앙위원회죠. 중앙위원회 보고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딱 2개 있습니다. 얘는 체크 잘 해주십시오 하셨죠? 자, 얘가 어디에 있냐면 시행령 제9조의 2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집행계획과 그리고 핵심 기반 이 2가지 내용은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됐죠? 이 내용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11번. 연기 유동 상황 중 설명 중 틀린 것은 바람 효과는 외부의 바람에 의해 압력차가 발생하며 지표면의 마찰에 의해 고층일수록 풍속은 빨라지죠. 자, 건물 내 외부 공기의 온도차와 밀도차로 발생하며 그때 발생하는 압력차를 우린 연돌효과 또는 굴뚝효과라고 얘기하는 같은 말이죠. 굴뚝효과 발생 시 전층에 연기나 화염이 퍼질 수 있죠. 그죠? 세 번째, 피스톤 효과. 자, 이거 보시면 우리가 피스톤 효과라는 게 뭐냐? 엘리베이터 실을 통해서, 권상기 실을 통해서 여기 도르래가 묶여있고 얘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맞나요? 이거에 의해 피스톤 효과가 일어난다 그랬죠. 자, 올라가는 방향. 올라가는 방향, 특히 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압력은 무슨 압력이 나타나냐면 플러스 압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반대로는 마이너스가 나타나요.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면 승강기 이동 방향은 양압. 그리고 반대 방향이 음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건 멘트로 하나 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공기의 부력이나 논도 상승에 따라 기체 부피가 증가하고 밀도는 감소하여 연기는 위로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오케이.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 틀린 거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번. 자연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 결국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 찾는 거예요. 자,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잘 타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열 전도율이 작다. 열 축적이 잘 된다. 오케이. 습도가 높다. 여러분들, 습도가 높을 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잘 안 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낮을 경우죠. 낮을 경우. 분자 구조가 복잡할 경우 얘는 커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가져가셔야 된다. 정답 3번. 다음 13번. 다음 중 폭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모두 고르시오. 자,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르다. 전파 속도는 1000에서 3500이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음속보다 빠른 걸 뭐라고 한다? 초음속. 폭갱은 열의 분자 확산 반응물과 연소 생성물의 난리 혼합에 의해 전파된다. 자,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폭연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리고 폭갱은 얘네들이 불연속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10배가 안 되는 게 폭연이고 10배가 넘는 게 폭갱이다. 오케이. 자, 지금 그러면 기억하고 리을이 맞는 거네요. 정답 몇 번? 2번. 됐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죠? 아, 틀린 거 고르라 그랬군요. 어쩐지 정답 이상해서 3번이죠. 절대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안 돼. 절대 여러분들 틀린 거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저처럼 문제를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디귿하고 미음, 디귿하고 미음이 아니고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찾아주셔야겠죠. 맞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다음 14번. 사료위험물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 쉬운 게 딱 용어의 정의잖아요. 그죠? 나머진 다 맞아요. 특수인화물에 대한 설명, 삼서부류에 대한 설명, 동식물류에 대한 설명. 자, 근데 알코올류가 한 분자를 구성하는데 탄소가 하나에서 몇 개? 3개까지. 기억하시죠? 그죠?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15번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유리화제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유리화제 연소 생성물 연기 색상 검정색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화제에 비해. 그러니까 유리화제는 보통 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리화재의 발생 원인별 인명피해가 가장 큰 화재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 일반 화재에 비해. 인명피해가 가장 크다. 그리고 빠르다. 유리화재는 연소 후 재가 남습니까? 남지 않죠. 사료위험물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이다. 자, 정답 몇 번? 4번. 됐나요? 틀린 거 찾아라라고 했으니까요. 네, 어렵지 않게 또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번. 플래시오버 영향 조건이 아닌 거. 근데 플래시오버는요, 연기 농도랑 크게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얘는 얘가 중요한 거거든. 무슨 열? 복사열. 그쵸? 자, 내장재에 따라서 달라지며 천장 높이가 낮을수록 더 빨라지죠. 플래시오버.
화원의 크기가 클수록 짧아지죠. 계구부가 작을수록 늦어지죠. 맞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적어지니까.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17번 한론 소화약제의 특성으로 옳게 설명된 것의 개수는 그랬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부촉매 효과에 의한 화학적 소화로 소화 능력이 양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론은 부촉매가 좋죠. 그죠? 니은번 한론 1301은 공기 비중이 5.1배 이상으로 신부까지 침투가 용이하죠. 그러니까 잘 못 끄는데 신부를 잘 못 꺼요, 가스가. 근데 끌 수는 있어요. 용이합니다. 오케이. 오히려 신부를 더 잘 끄는 건 제가 수계소화약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적셔버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D급번. 이 104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 CCl4라는 거. 왜냐면 얘가 이제 포스겐이 나온다 그랬죠. 절대 쓰면 안 되겠죠. 그죠? 포스겐은 맹독성 가스입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환경 문제점을 갖는 소화약제죠. 미음번, 금속에 대한 부식성 독성이 비교적 적은 소화약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옆에 가연물은 여기 있고 옆에 금속이 있대요. 금속. 그럼 내가 이거를 뿌리고 나서 추후에 얘를 다시 쓰려고 하면은 얘가 부식성이나 또는 얘가 독성이 두 개가 만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안전하다. 그리고 2차 피해가 조금 적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부식성이 큰 거, 약제 중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 같은 게 여기 닿았을 때 오히려 얘를 더 부식시키기 쉽죠. 이런 것도 같이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2차 피해가 적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맞죠? 정기적 부도체로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오케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됐나요? 다 맞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번. 분말소화약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입자는 제가 작으면 작을수록 화재 발생을 더 잘 끈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적당히 해야죠. 소화약제는, 분말소화약제는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20에서 25 정도. 적정 입도가 있다 그랬죠. 소화 입도가. 맞습니까? 잘면 자를수록,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잘 꺼지는 게 아니고 적정 입도라는 게 존재하더라.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죠. 2종에 대한 색깔. 전기 절연성 높고 전기화재 적합하고 3종은 일반 유리화재는 물론 전기화재 A, B, C 다 끌 수 있다. 19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설치된 구성품과 구성품의 역할이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자, 압력 스위치. 2차 측에 설치가 되어 얘가 동작을 하면 방출 표시돼요. 그죠? 그래서 선택 밸브가 있고 여기 이제 방호구역에 나갈 때 여기에 PS가 달려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스가 나가는 그 동시에 가스가 나간과 동시에 얘가 동작을 해서 이 실로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이렇게 방호구역을 선택하는 밸브를 선택 밸브라고 얘기하는 거고, 피스톤 릴리저 댐퍼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계구부 자동 폐쇄 장치. 소화약제 저장 용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계구부나 댐퍼를 폐쇄하는 애고, 자, 방출 지연 스위치는 수동기동 장치에 설치하며 사이렌을 순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갔을 때 4번이죠, 4번. 여기 갔을 때 사이렌을 정지하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이렌을 정지하는 게 아니고 뭐를 정지시켜주냐면 타이머.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할 시간? 피난할 시간을 조금 벌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20번, 이 화재 알림 설비에 대한 것들은 요번에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고 가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다 용어의 정의거든요. 기준상에. 요거 맞고요.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고, 두 번째, 화재 알림형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열 연기 또는 열 연기 불꽃 복합형 감지기로서 화재 알림형 수신기에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 또는 전압 등 그냥 화재 신호를 준다라는 거예요. 출력을 발하고 불꽃을 감지하는 경우 화재 신호를 발신하며
별도의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것을 얘기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별도의 음향장치가 아니고 자체 내장장치래요. 자체. 그러니까 단독 경보형 감지기처럼. 얘가 따로 있더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가 보면 수신기. 네. 그리고 비상경보장치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죠. 그쵸?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화재 알림형 수신기가 따로 있는 거고 비상경보장치가 또 설치가 될 수가 있답니다. 네. 자, 소방의 발전수소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이게 너무 쉽죠. 그죠? 처음에 뭐였다가? 처음에 자치였다가, 그죠?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국가로 가죠. 그리고 이원적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광역으로 가는 거죠. 맞죠? 정답 몇 번? 1번. 됐습니다. 22번.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 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을 위해 국제구조대를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소방청장이죠. 맞나요? 정답 몇 번? 2번. 됐습니다. 자, 그리고 23번.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예전에 기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이라는 게 가부터 어디까지? 카까지 나와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가보면. 그죠? 이게 54조. 거기에 이제 시행령 제63조에 가보면 이 긴급구조 대응계획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엄청 많죠. 뭐 비상경보에 대한 내용도 있고 구조 진압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응급의료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근데 거기 가보면 긴급구조 요원 및 긴급 대피 수용 주민에 대한 위기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요게 긴급 복구 사항이 아니고 요게 긴급 구호에 대한 사항이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셨죠? 긴급 복구는 도로 복구 이런 것들, 긴급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도로를 복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됐고, 그리고 24번 화재 시 인간에 대한 열적 손상 중 화상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제가 홍수괴흑이라 그랬죠, 그죠? 홍수괴흑. 얘가 홍반성, 얘가 수포성인데 흑색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그죠? 흑색이라는 게 없고 이게 약간 분홍색을 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포성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괴세성 그리고 얘가 흑색 화상.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쯤은 그냥 읽어보시라 그랬죠. 그쵸? 이 화상에 대한 내용들. 다음 25번. 네, 첨가제에 대한 설명이네요. 요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강화액, 요게 강화액, 얘가 침투제.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유화제. 그리고 얘가 부동액. 그리고 얘가 증점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좀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이제 20회차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위험물 강론에서 각각의 위험물에 대한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는 다 맞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1번에 가보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여 주스 소화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무기가사나물에 주스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얘 때문에. 여긴 가연성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조연성 가스가 나오죠. 산소니까요. 자,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셨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그리고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2번에 가보면요. 1번 예방에 대한 내용, 긴급 안전점검. 여기 갔을 때 그죠? 요거 예방이죠. 대비, 국가 재난관리 기준 제정하고 운영한다. 요거 대비 단계입니다. 자, 대응, 응급조치,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거 다 대응 단계고요. 그리고 4번에 가보면 거기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게 들어가 있는데 뭐 너무 쉽죠, 그죠? 재난사태 선포는 어디? 대응이죠, 대응.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요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연소 이론에서 설명하는 용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자, 가연성 혼합기가 연소하기 위해선 물적 에너지, 그죠? 두 가지가 양립을 해야죠. 동시에. 활성 에너지는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며, 활성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활성 에너지가 큰 반응은 반응 속도가 느리죠. 그쵸? 세 번째, 불완전 연소란 산소와 연료가 충분하지 않게 혼합되어 있을 때 연료가 완전히 연소하지 못하는 형태를 말하며, 탄화수소 계통의 연료가 불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 이외에 탄소 성분인 그을음과 다량의 수소가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완전 연소 시에는 뭐가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얘기하고, 환원제는 자신은 산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얘기한다. 다른 물질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옳지 않게 설명된 건 몇 번? 3번. 4번.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반응물 또는 분자들의 충돌이 있어야 된다. 분자들의 충돌에 대한 이론을 옳게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기억법. 반응물 또는 분자의 충돌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적합한 방향으로 일어나야 하며, 적합한 반응이 아니면 화학 반응은 일어나기 어렵죠. 니은번.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선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 아니고 큰, 그죠? 서로 충돌을 해야 반응이 일어나고,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 운동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죠. 증가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증가하는 거죠. 리을번. 표면적이 증가하면 분자의 충돌의 수가 증가하여 반응 속도도 증가한다. 오케이. 미음번.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의 운동량이 증가하여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라고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기억하고 리을하고 미음만 맞는 답으로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소방의 역사적 사실의 순서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나열한 것을. 자,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으니까요. 기억번. 최초의 소방법 제정 및 공포. 58년이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 니은번 가보면 금화군 및 멸화군. 이건 조선이에요. 옛날이죠. 맞습니까? 정말 옛날이죠. 요건 이제 국가소방일 때고, 국가소방일 때. 자, 상시소방제도 성립. 자, 요거 언제예요? 일제. 맞죠, 여러분들? 리을번. 금화제도의 시행 및 금화관리자 배치. 요게 이제 언제입니까? 고려시대죠. 그럼 고려의, 조선의, 일제의 기억. 이렇게 와야겠네. 먼저 고려. 리을이 먼저 와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조선 와야겠죠. 니은. 그리고 디귿 기억.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문제. 자, 우리 6번 볼까요? 화학적 점화원 중에 하나인 자연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외부로부터 점화원 없이 공기 중에 놓여있는 물질이 상온에서 저절로 발열하여 발화 연소되는 현상이다.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이런 것들에 의해 반응열이 축적하여 일어난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2번. 열의 방열보다 발열이 낮아. 아니요, 여러분들. 얘가 어때야 돼요? 거꾸로 돼야죠. 열이 축적되다가 발화점에 이르러 발화하게 된다. 즉 두 가지 관계가 항상 이렇게 돼야죠. 맞습니까? 방열이 크다라는 건 열 축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잘못된 거죠. 자연발화 방지법. 온도 낮추고 습도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열 축적 방지해야 된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 볼까요, 우리? 7번. 혼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그럼 거기도 1번. 혼손한 자결연소의 한 종류로 유염착화에 이르기까지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 오,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산소가 부족한 상황. 화염이 없이 가연물의 표면에서 자결하며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 자글자글 천천히 타는 거라 그랬죠. 소극적. 표면 연소와 달리 공기 유입이 충족되면 불꽃 연소로 전이가 되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나 그을음, 그리고 훈소가 화염으로 전환되려면 산소의 농도가 증가되다가 방열량이 많을수록 표면적이 클수록 전환이 용이하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혼소는 제가 불꽃 요소로 충분히 전이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조건은 산소 공급이 확 하고 들어왔을 때. 맞죠?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8번.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에서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아까 19회차에도 제가 문제를 냈지만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수립에 가보면 기본 계획이 있고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재난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수립계획에서 기본계획을 물어봤거든요. 이 기본계획이 딱 몇 개 있냐면 3개 있습니다.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 범위,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기본 방침과 절차,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운영 책임에 관한 사항,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이 2번 있죠, 2번. 쟤는 재난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입니다. 2번은 써주십시오. 얘는 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이다. 아셨죠?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소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자, 이거 제가 앞에서 했죠. 화학 반응은 온도가 10도 상승하면 2배로 증가된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두 번째, 주위 온도가 높아지면 열의 발열 속도가 방열 속도보다 커지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자, 주위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럼 열의 발열 속도가 방열 속도보다 작아지죠. 방출이 너무 빨리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연소 범위는 좁아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압력 상승 시 분자 간의 거리는 짧아지며 연소 범위는 일반적으로 넓어지게 된다. 단, 이산화탄소는 좁아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산화탄소 자체가 가연성 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일산화탄소가 들어가 있다. 이게 좀 특이한 애라 그랬죠. 좀 특이한 애. 네.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연소 범위는 넓어지며 하한계보단 상한계가 큰 폭으로 변한다. 결국 넓어진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연소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는데, 미연소 가스의 밀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이죠. 그리고 비열이 낮을수록 연소 속도 빨라집니다. 미연소 가스의 열 전도율이 높다라는 건 옆으로 빨리빨리 넘겨준다. 그리고 산소량이 많으면 연소 속도 빨라지죠. 그리고 이거 제가 꼭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소 속도에 대한 정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그래서 1번이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리고 11번. 연소 생성물 중 연소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번에 가보면 이산화황은 유황이 함유된 물질이, 자, 얘가 불완전 연소가 아니죠. 뭐예요? 완전 연소. 그죠? 그리고 이게 또 허용 농도가 5입니다. 5 ppm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암모니아. 요게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염화수소는 염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염화 비닐 수지와 같이 염소가 함유된 수지류가 탈 때 발생하는 가스이고, 자, 허용 농도가 이것도 몇 ppm이에요? 5 ppm이죠. 5 ppm. 자, 불화수소는 허용 농도가 5 ppm으로 방염수지, 자, 이렇게 방염수지가 탈 때 발생하는 애고 물에 잘 용해되는 애. 자, 얘 이름이 뭡니까? 브로마수소죠. 이거 용해 잘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게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건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자, 12번입니다. 굴뚝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1번. 요거 뭐예요? 지금 여기 갔을 때? 정이죠, 정이. 근데 여기 갔을 때 얘가 잘못됐네요. 수직이죠, 수직. 굴뚝 효과는 낮보단 밤에 잘 일어나죠. 계절보단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잘 일어난다. 굴뚝 효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는 건물 높이, 외벽 기밀도, 건물 내부 외부 온도차, 건물의 층간 공기 누설이 있고, 리을번 볼까요? 건물화재 시 실내와 실외의 정압이 같아지는 경계면을 우리는 중성대라고 얘기하죠.
맞는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번. 화재 하중 및 화재 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두 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1번 보기에 가보면 바뀌었죠? 앞에서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바뀌었어요. 설명이 서로 두 개가 바뀌었고, 화재 하중에 대한 정의, 화재 강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들어가 있고, 이 영향 요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타이틀,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십시오 하셨죠? 다 같이 보시면서 해설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번 계산 문제네요. 그죠? 화재 현장에서 20도의 물을 주수를 했대요. 그럼 얘가 제가 100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맞나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더라. 맞습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는 시멘트. 여기가 RG. 그죠? 여기가 시멘트. 됐습니다. 플러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물이니까 1. 맞나요? 그리고 1, 80. 얘는요, 지금 증발이니까 539, 1. 맞나요? 그리고 수증기는 여기 비열을 줬어요. 0.5라고.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을 다 어떻게 한다? 합산을 하면 669가 나올 겁니다. 자, 2번이죠. 그래서 15번.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것도 정의만 잘 찾아주시면 되죠. 분해 폭발에 대한 거. 자, 분진 폭발에 대한 건데 지금 여기가 보니까 미스트가 폭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액체네요. 고체가 아니고. 그럼 얘는 뭡니까? 분무 폭발이죠. 그죠? 오케이. 요거 잘못된 거죠. 수증기 폭발, 액화가스 증기 폭발에 대한 정의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자, 16번 자탐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거. 쭉 보니까요, 여러분들. 요건 경계구역이고요. 맞죠? 원래는 경계구역 설정할 때 우리가 이런 기준도 있었죠.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고, 요건 층마다 경계구역 한다라는 기준이고, 그리고 두 개 층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개 층의 합계가 500제곱 이하일 때. 그렇죠? 기억하시죠? 2번, 층수가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음향장치 경보 방식을 우선 경보 방식으로 합니다. 그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했을 땐 발화층 및 그 직상층인데, 중요한 게 공동주택은 몇 층일 때? 16층일 때. 이거 꼭 보십시오. 우선 경보는. 아셨죠? 감지기에 대한 정의, 감지기 종류. 열감지기 종류, 연기감지기 종류, 복합형 감지기 종류.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17번. 분진 폭발과 가스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가스 폭발과 비교하면 분진 폭발이 발화 에너지가 작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보셨을 때 발화 에너지는 어디가 더 크다? 가스 폭발보다 분진 폭발이 더 크다 그랬죠. 처음에 폭발 일으키기 분진 폭발이 더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2번. 분진 폭발은 가연성 혼합기 형성이 쉽지 않죠. 그래서 불완전 연소 가스인 일산화탄소가 계속 발생이 되더라. 세 번째, 분진 폭발과 비교하면 가스 폭발이 최종 발생 에너지가 더 크다. 아니라 그랬죠. 얘가 더 크다 그랬죠. 얘 때문에. 4번. 가스 폭발 시 폭발의 입자가 연소되면서 비산화물로 이것에 접촉되는 가연물은 국부적으로 심한 타마를 입으며 특히 인체에 닿으면 심한 화상을 입는다. 이거는 이 비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 가스가 아니고 분진 폭발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18번. 경질류화재와 중질류화재. 경질류는 가벼운 거, 중질류는 무거운 거. 경질류는 휘발이 잘 되는 거, 중질류는 휘발이 잘 되지 않는 거. 그래서 1번에 가보면 경질류화재는 인화점이 낮고 증기압이 높아 중질류보다 인화가 되기 쉽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갔을 때 2번 가보십시오. 2번. 경질류화재는 예온화병 전파로 미리 뭐가 되고 있으니까? 열분해가 되고 있으니까. 미리 휘발이 되고 있으니까 예온화. 블랩이 UVC. 그쵸?
폭발 방지 대책 필요하죠. 3번 중진류 화재는 다성분 액체로 에곤이 인화점보다 낮죠. 그래서 에곤이 인화점보다 낮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예열이 필요하다. 미리 혼합하는 게 아니고 예열이 미리 돼서 열분해가 돼야 거기서 이제 가스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중진류는 보통 이 오버 현상이 해당을 하더라 라고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자, 요거는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에 제가 잘 안 보는 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접수나 출동, 잔불정리, 재발한, 감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갔을 때 이 잔불정리에 가보면 보세요. 화재 초진 후 잔불을 점검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하면 열에 의한 수증기나 화염 없이 연기만 발생하는 연소현상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 연소현상도 포함이 됩니다. 아셨죠? 재발화 감시는 화재를 진화한 후 화재가 다시 나지 않는 걸 계속 감시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지 않는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20번에 가보면 이건 자연재난, 사회재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요 1, 2, 3번이 다 자연. 예온자모 사회. 4번만 사회. 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에서 할로겐화합물. 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얘는 할로겐과 우리가 이제 불활성 두 가지가 뭐가 다르다라고 했습니까? 성분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할로겐화합물은 불염부요. 얘는 헬레아질.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22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분말 소화약제는 자, 이거 뭡니까? 쭉 읽어봤을 때 흡열에 의한 냉각, H2ON, 질식, 올소인산 나왔어요. 끝났네요. 메타인산 나왔습니다. 끝났습니다. 몇 종 분말? 3종. 23번. 위험물 탱크 쪽의 특수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보일오버는 지붕이 없는 위험물 탱크에서 다비점 유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현상이며 하부층에 수분층이 있어야 되죠. 오케이. 2번. 보일오버는 연소유면으로부터 100도 이상의 열파 현상에 의해 탱크 저부에 있는 물을 비등하게 하면서 연소율을 탱크 밖으로 비산시킨다. 오케이. 3번. 슬로우버는 고온층의 표면에 소화 작업으로 물이나 포가 주입되면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해 유면에 거품이 불붙은 유류가 탱크 벽면을 넘어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는 현상이고 네 번째 가보십시오. 프로소버는 점성을 가진 뜨거운 유리 표면 아래 부분에서 물이 비등할 경우 비등하는 물에 의해 탱크 내 유류가 넘치는 현상을 얘기하며 직접적인 화재 피해가 없죠. 얘는 위험물만 넘치는 거니까. 24번.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거든요. 1번 가보시죠. 1번. 습식은 유수검지장치 1차 측과 2차 측에 가압수가 있고 습식 가압송수장치 폐쇄형 리타팀 챔버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품까지 제가 같이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넣어놓은 거니까 2번 건식은 1차, 2차 압축공기 건식 유수검지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앞에서 많이 풀어왔죠 우리? 근데 여기 4번에 가보면 일제살수식에 갔을 때 헤드가 폐쇄형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완전 잘못됐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자, 25번 플래시 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거든요. 그죠? 1번 플래시 오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거 발생 시기죠. 다 맞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자, 얘는 원인.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요거는 발생 요인, 그죠? 영향 요인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학계론 레벨 2 모의고사를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가 여러분들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학계론을 마무리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저희 이제 법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